여러분이 흔히 즐기는 온라인 비디오 게임을 어떤 것이든 한번 떠올려 보세요. 플레이어들끼리 서로의 캐릭터를 공격해 죽이는 폭력적인 묘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상적 폭력 또는 살인은 일반적이고 당연한 것으로서 도덕적으로 허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상 살인과 가상 성희롱의 허용 가능성에 관한 우리의 직관은 정당한가? 안녕하세요. 카이스트에서 철학을 연구하고 교육하고 있는 김동우입니다.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현실 속에서 많은 분들은 살인이 성희롱보다 더욱 중한 잘못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가상현실 공간에서는 사정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경쟁 게임들은 많은 경우 플레이어들끼리 서로의 캐릭터를 공격해 죽이는 폭력적인 묘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 폭력적인 묘사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게임이 합법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널리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상적 폭력 또는 살인은 일반적이고 당연한 것으로서 도덕적으로 허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온라인 게임 같은 가상현실 공간에서 성희롱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가상적인 성희롱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어째서 실제 현실과 가상현실에서 살인과 성추행에 관한 도덕적 직관이 이렇게 서로 다를까요? 이것은 철학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들을 이야기합니다. 가상 살인과 가상 성희롱의 허용 가능성에 관한 우리의 직관은 정당한가? 만일 그 직관이 정당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반대로 우리의 직관이 만약 잘못되었다면 무엇이 잘못되었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이 질문들이 게이머스 다일레마라고 부르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게이머스 다일레마가 거짓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임을 보여주는 것일 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게이머스 다일레마를 소개했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적으로 접근 가능한 입장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나열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입장은 가상적 살인은 도덕적으로 허용 가능하지만 가상적 성희롱은 도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직관이 올바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입장은 가상적 살인이 도덕적으로 허용된다는 직관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입장은 가상적 성희롱이 도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직관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각자 선호하는 입장이 다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오늘 어떤 입장을 지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각 입장의 문제는 무엇인지를 간단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가상적 살인이 허용되고 가상적 성희롱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직관이 올바르다, 정당화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가상살인과 가상성희롱 사이의 도덕적인 차이점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 도덕적인 차이점을 통해서 왜 가상살인은 허용이 가능하지만 가상성희롱은 허용되지 않는지에 대한 정당화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철수가 가상적 살인과 가상적 성희롱은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지 여부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입장이 올바른지를 검토를 하려면 가상 살인과 가상 성희롱 사이에 불쾌감 유발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각 행위의 허용 가능성과 상당한 정도의 상관관계를 갖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첫 번째 입장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덕적 허용 가능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어떤 행위가 도덕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가 타인에게 어느 정도의 불쾌감을 유발하는지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을까요? 불쾌감을 근거로 도덕적 허용 가능성의 차이를 설명하려고 하면 다음의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상적 성추행이 타인에게 유발하는 불쾌감은 어떤 종류이며 어떤 특징이 있는가? 가상적 살인은 왜 불쾌감을 유발하지 않는가? 어째서 가상적 성추행이 타인에게 유발하는 종류의 불쾌감은 해당 행위를 도덕적으로 허용할 수 없는 행위로 만드는가? 여기서 이미 우리는 불쾌함이라는 감정과 도덕의 관계에 관한 보다 근본적인 고찰을 요하는 지점에 도달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가상살인이 도덕적으로 허용된다는 직관이 잘못되었다라는 입장을 택한 경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상살인이 허용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한 다음 우리가 왜 가상살인이 허용된다고 착각하는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영희는 두 번째 입장을 옹호하면서 가상살인이 특별히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행위를 반복하는 사람의 성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마찬가지로 가상적 성추행도 도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에 따르면 가상적 살인이 허용된다고 착각하는 이유는 타인에게 미칠 피해를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이고, 자신에게 끼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이런 주장을 정당화하려면 우선 가상적 살인이나 가상적 성추행이 반복적으로 행해질 경우에 행위자의 성품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경험적인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행위자의 성품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가상적 살인이 도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정당화하기는 어렵습니다. 행위자의 성격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설명하는 것은 여러 난점이 있습니다. 행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모든 가상적 행위는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취급되어야 할까요? 폭력적인 묘사를 포함하는 게임을 즐기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모두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가상적 폭력의 경계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상적 성희롱이 도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직관이 잘못되었다라는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상적 성희롱이 허용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상적 성희롱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착각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입장의 가장 큰 어려움은 우리의 일상적 직관에 크게 반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입장을 어떻게 옹호할 수 있을까요? 사실 모든 가상적 성희롱이 허용된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플레이어의 아바타에 대해서 성희롱적인 행위나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조종하지 않는 캐릭터들에 대해서 그런 행위나 발언을 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행위가 그걸 관찰하는 다른 플레이어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는 있겠지만 도덕적으로 불허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가상적 성희롱이 허용될 수 없다고 착각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가상적 성희롱을 상상할 때는 다른 플레이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을 상상하기 때문에 가상적 성희롱이 금지되어야 한다고 착각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입장을 정당화하려면 사람들이 사실 모두 착각에 빠져 있고 그들이 가진 이유도 모두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일 필요가 있는데 사실상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게이머스 다일레마가 단지 철학자들이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문제가 아니라 현실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게임을 포함한 가상현실과 같은 새로운 기술에 내재한 철학적 문제에 대한 성찰이 우리 사회의 미래 가치와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째서 전통적인 철학의 근본 문제들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스스로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